너는 이름을 지키겠다고 했지 그 이름을 산채로 찢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니? 문장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지은호에게는 시험지의 첫 줄로 읽혔다. 정답을 쓰기 전에 지은호는 자신의 펜부터 확인해야 했다. 펜은 흔들렸고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는 건 아직 무언가를 적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마음속 제일 위 서랍을 열었다. 그 서랍에는 나는 내 편이다라는 문장이 접혀 있었다. 접힌 문장을 펴면 주름이 남는다. 주름은 흠이 아니라 접힌 적이 있다는 증거였다. 지은호는 먼저 정순이를 떠올렸다. 정순이는 밤새 써둔 인터뷰 원고를 찢어버리고 손바닥에 종이 먼지를 털어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사람들은 내 얼굴을 찾을 거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단단함의 안쪽은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은 평생 밥 짓고 수건 삶으며 길러낸 감정의 근육이었다. 지은호는 물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오늘은 하지 말아줘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겁났다. 둘 사이에 놓였던 죄책감의 탁자가 한 뼘 낮아졌다. 낮아진 탁자 위에 말들이 가만히 놓였다. 지강호는 이 장면을 문틈에서 보고 돌아섰다. 나는 언제까지 이 집의 그림자야?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오래전부터 골마있던 상처를 건드렸다. 지강호는 술 대신 물을 마셨다. 물은 맛이 없지만 정신을 흐리지 않는다. 흐리지 않은 정신으로 지강호는 메모장을 열었다. 납부 기록 연락. 그는 세 단어를 써넣고 알람을 맞췄다. 도망의 습관을 끊는 일에는 알람이 필요했다. 알람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였다. 구조 신호를 반복해 듣다 보면 사람은 자신을 구하게 된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웠다. 화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고쳤다. 질문은 길게, 답은 짧게. 평생 몸에 밴 문장을 한 줄 지워내렸다. 비서가 보고했다. 대표님, 친딸 인정 파장이 큽니다. 오늘 간담회 취소하시겠습니까? 고성이는 손목에 팔찌를 걸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수갑이라 불렀다. 숨기면 무너지고 공개하면 흔들린다. 오늘은 흔들리겠다. 흔들림은 약점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었다. 선택이 되려면 흔들림 뒤에 책임이 붙어야 했다. 책임이 없는 흔들림은 쇼였고 책임이 붙은 흔들림은 변화였다. 이상철은 액자를 들고 서 있었다. 액자 속 젊은 얼굴은 지금의 자신과 거의 닮지 않았다. 그는 지은호에게 말했다. 내가 닮았다고 한 건 얼굴이 아니라 태도일 거다. 내가 젊을 때 끝내 배우려 했던 태도. 지은호는 곧장 물었다.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물음표를 견디자. 그는 어렵게 한 단어를 꺼냈다. 견디자. 견디자는 회피가 아니었다. 견디자는 순서를 말하는 말이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 위에 올라가면 사람은 넘어지고 넘어지면 설득이 끝난다. 설득이 끝나면 진실도 끝난다. 이지혁은 멀찍이 앉아 있었다. 이지혁의 호흡은 일정했고 시선은 단단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정답 금지, 시간 제공이라는 규칙을 세웠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입술을 자꾸 물었다. 말은 빠르고 시간은 느리다. 느린 것을 건네기 위해 그는 스스로 더 느려졌다. 느려진 사람만이 옆 사람의 결정권을 지킬 수 있었다. 지은호는 그 느림이 지지의 또 다른 언어임을 알아보았다. 알아보면 안심 위에 결심이 올라선다. 박성재는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임시 저장함을 닫았다. 닫는 동작은 비겁이 아니라 순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 사건, 승부. 박성재는 순서를 입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다. 지금의 속도는 진실을 태울 겁니다. 기자는 망설였다. 망설임은 윤리가 태어나는 문턱이었다. 결국 기자는 하루 미루조라고 답했다. 하루는 짧았지만 어떤 하루는 결말의 방향을 바꿨다.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진술서 첫 줄에 자기 이름을 올렸다. 책임 서명. 이름을 올리는 일은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등을 내어준 사람만이 끝에 가서 원하는 것을 지킨다. 박진석은 내부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문을 내보냈다.
내부 조사는 대개 사냥이었다. 먼저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 흔적을 맞춘다. 흔적이 먼저여야 하는데 대상이 먼저일 때 진실은 늦었다. 늦은 진실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지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은 집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내부를 향해야 했다. 박성재가 자료를 감사팀에 먼저 넣은 건 그래서였다. 외부의 칼은 화려하지만 내부의 붓이 더 오래 남는다. 한편 익명의 계정이 올린 확대 사진이 퍼졌다. 출생신고 원본 사본의 모서리에 찍힌 작은 점. 오래전 행정 절차에서만 쓰이던 표식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구체성은 과열을 낮추고 과열이 낮아지면 질문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 질문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이 생기면 사람들은 같은 곳을 본다. 같은 곳을 봐야 논쟁이 의미를 가진다. 오전 9시 정순이의 인터뷰가 나갔다. 지키려다 숨겼고 숨기다 잃었습니다. 오늘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로 이 아이의 하루를 무겁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꾸밈없는 문장이 사람들의 시간에 오래 머물렀다. 오래 머문다는 건 이해를 시도했다는 뜻이었다. 이해가 시작되면 오해는 줄고 오해가 줄면 혐오는 설 자리를 잃었다. 10시 고성희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지은호는 나의 딸이다. 그러나 내 후계자가 아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다. 짧은 문장들이 칼날처럼 정리되어 나왔다. 정리된 문장 뒤에 서류가 붙었다. 이해충돌 사전신고 의사록 기록 이름 배제. 감정이 아닌 절차가 덧붙자 사람들의 분노가 자리로 옮겨 앉았다. 자리에 앉은 분노는 제도가 된다. 제도로 변한 분노는 오래 일한다. 11시 내부 유출 사과문에 박진석의 이름이 올라왔다. 책임의 이름이 올라오자 주식은 하락했고 회색 정장은 불편해졌다. 그러나 숫자의 소란보다 중요한 건 집안 식탁의 소란이었다. 식탁에서 김다정이 말했다.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맙시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심은 지지와 개입 사이의 선이었다. 한 발만 더 가면 선을 넘게 되는 그 좁은 선 위에서 사람은 자주 흔들렸다.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어른의 숙제였다. 오후 세 여자가 마주 앉았다. 정순이, 고성희, 지은호. 정순이가 먼저 말했다. 나는 이 아이를 살리려 했어. 고성희가 맞받았다. 나는 이 아이를 망치지 않으려 했다. 지은호가 입을 열었다. 살리려는 마음도 망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결국은 내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오늘부턴 내 몸 위에 누구도 올라타지 못한다. 두 여자의 눈빛에서 서로 다른 슬픔이 번졌다. 슬픔끼리는 닮아 있어도 방향은 다를 때가 많았다. 방향이 다른 슬픔을 같은 방에 두면 공기가 무거워진다.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말은 더 조심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지강호가 보낸 파일이 한 언론사의 내부 메신저를 뚫고 메인 데스크에 올라탔다. 채권자들의 폭력적 추심 음성, 서류 조작을 인정하는 단서 문장, 날짜가 또렷한 수기로 적힌 장부의 사진. 데스크는 손가락을 멈췄다. 가족 실명 언급, 비식별 처리 후 송출. 그 사이 지강호는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내가 막았어. 지은호는 답 대신 엄지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모티콘 하나가 복잡한 감정을 덮었다. 덮였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덮여야 봉합이 시작된다. 박영란은 전 시장의 조도를 한 칸 낮추고 동선을 바꿨다. 입구에서 어둠으로 끝에서 빛으로. 지화는 출구 표지판 아래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동행. 두 글자에 둘의 약속이 들어있었다. 사랑은 종종 괜찮다보다 어디 아픈지 보자라는 말에서 자란다. 둘은 서로의 아픈 곳을 지도에 표시했다. 지도에 표시된 상처는 길이 된다. 길이 되면 다른 사람도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가며 덜 다친다. 덜 다치면 오래 걷는다. 저녁 박성재는 임시 저장함을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내부 유출이 밖으로 새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맞는다. 그는 추가 폭로를 취소하고 자신이 개입한 흔적부터 먼저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단단히 맞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킨다.
욕과 오해를 감수하는 동안 그는 한 문장씩 자신의 내면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화려하지 않지만 집을 지탱한다. 밤이 깊자 익명의 발신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자정 혼자 나와라. 내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증거를 주고 복원이라면 침묵하겠다. 메시지의 어투는 이상하게도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예의를 지키는 협박은 더 위험했다. 지은호는 공책을 펴고 한 줄을 썼다. 나는 복원을 택한다. 다만 복원이 가해자의 면죄부로 오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앞세운다. 절차가 앞으로 나오자 감정은 뒤로 물러섰다. 감정이 빠진 사랑은 차갑고 감정만 있는 정의는 불안했다. 둘 사이에 좁은 길을 만드는 일이 그녀의 몫이었다. 그 시각 이상철은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다. 닮았다는 말 내가 경솔했다. 보냈다가 지운 문장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문장은 나중에 다른 모양의 배려로 떠오른다. 김다정은 달력의 빈칸에 동그라미를 쳤다. 비축 시간. 위기가 길어질수록 비축 시간은 생존의 연료였다. 연료가 떨어지면 오름도 멈춘다. 오름을 오래가게 하는 건 정렬이 아니라 관리였다. 밤 11시 59분. 세 개의 알림이 동시에 떴다. 오전 9시 정순이 추가 인터뷰. 오전 10시 고성의 이사회 브리핑. 오전 11시 내부 유출 관련 사과문. 시계가 소란스러웠다. 시계가 소란스러울수록 중심은 단순해져야 했다. 지은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한 글자씩 천천히 마음에 다시 새겼다. G-N--O. 이름을 부르니 심장 박동이 일정해졌다. 일정한 박동에서 용기가 분비되었다. 용기가 분비되니 말이 간결해졌다. 아침 정순이는 메모지에 적었다. 말 줄이기. 고성이는 지시문을 바꿨다. 해명문 삭제 의사록 기록. 이지혁은 종이를 접었다. 정답 금지 시간 제공. 박성재는 사인을 했다. 책임 서명. 지강호는 알람을 끄고 납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 저장. 박영란은 길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다. 밤에도 보이는 표식. 지화는 그 별을 보고 웃었다. 길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빛의 각도. 그리고 드디어 자정. 약속한 장소에서 익명의 발신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목소리는 낯설었고 단어는 또렷했다. 나는 당시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야. 떠남이 아니라 옮김이었다는 증거를 확인했지. 다만 이름 하나는 아직 덮여 있다. 지은호가 물었다. 왜 덮여 있죠? 목소리가 답했다. 덮여야 오늘이 굴러가기 때문이야. 덮임이 없어지려면 내가 만든 절차가 먼저 서야 한다. 내가 복원을 말했지. 복원은 구조 요청이 아니라 설계도다. 설계도라는 단어가 지은호의 가슴에 박혔다. 설계도는 멋진 말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속에는 일시적 보호 위임서 원본 일부와 이동 기록의 원장 대조 사본이 들어있었다. 이름 칸 한 곳이 가려져 있었다. 내가 벗기면 복수가 되고 내가 빼지 않으면 복원이 된다. 선택은 다시 지은호의 몫이었다. 지은호는 봉투를 닫았다.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오늘은 열지 않겠습니다. 절차부터 세우겠습니다. 목소리는 짧게 웃었다. 그럼 살아남겠지. 그 길로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연락했다. 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섭외해 주세요. 출생 기록과 보호 위임의 절차 검증을 공개로 진행할 거예요. 이지혁은 바로 움직이겠다 대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호는 오늘 하루만 더라고 답했다. 하루만 더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달이 된다. 버팀은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박진석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저 아이가 절차를 만든다고. 절차는 우리가 만든다. 그는 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장에서는 오래된 방식을 옹호하는 문장들이 빠르게 오갔다. 브랜드 리스크, 이해관계자 관리, 핵심 메시지 프레이밍. 단어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그러나 공중의 단어는 지상에 닿지 않았다. 지상에는 이름과 숨과 빛과 기록이 있었다.
지상에 닿지 않는 전략은 멋있지만 쓸모없었다. 박성재는 그 회의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곧 회의실을 떠났다. 떠나는 등의 각도는 단호했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렸다. 내부 조사는 사냥이 아닙니다. 흔적을 먼저 수집하십시오. 대상은 마지막에 고르십시오. 글은 곧 삭제되었지만 캡처는 남았다. 남은 캡처는 사람들의 메신저를 타고 돌았다. 돌다가 생각을 흔들었다. 흔들린 생각이 모이면 제도가 바뀌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은 덜 다친다. 그날 저녁 지강호는 마지막 유혹을 받았다. 익명의 번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의 녹취 대가를 쳐주지. 돈과 이름 중에 고르면 돼. 지강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골랐어요. 이름.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돈은 작았지만 이름은 커졌다. 이름이 커지면 사람이 버틴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일 때 고성희가 뜻밖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내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지. 오늘 나도 절차에 서겠다. 이사회 의사록에 내가 한 선택의 책임을 기록하겠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고성희의 문장은 늘 완벽했지만 오늘의 문장에는 빈틈이 있었다. 빈틈은 회피의 구멍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자리였다.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면 관계가 시작된다. 관계가 시작되면 통제가 멈춘다.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자신에게 남긴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는다. 복수를 미루되 책임을 앞당긴다. 파괴를 멈추되 기록을 남긴다. 약속을 다 읽고 나니 전날 익명의 목소리가 던진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내 이름을 찢어도 내가 버틸 수 있니? 지은호는 이번에는 더 짧게 답했다. 나는 내 편이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등을 곧게 세웠다. 등이 고다지자 걸음이 길어졌다. 길어진 걸음이 다음 회차를 만들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미상. 내일 한 사람의 입에서 오래 숨겨진 한 글자가 떨어진다. 그 글자는 누군가의 파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살아남음을 뜻할 것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세운 절차 위에서만 발화하라.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다. 협박도 유혹도 구원도 절차 위에서만 유효해지는 세계, 그 세계를 오늘 자신이 한 뼘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심장을 두드릴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듣는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결심이 자랐다. 정순이는 메모지에 말 줄이기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 하트는 유치했지만 유치한 표시가 오래 버틴다. 고성희는 의사록 기록 아래에 서명을 추가했다. 서명은 말보다 무겁다. 이상철은 액자 앞에서 물음표 견디기를 3번 은조렸다. 김다정은 달력의 빈칸에 비축을 하나 더 늘렸다. 이지혁은 시간 제공 옆에 촉진 금지를 적었다. 박성재는 책임 서명 밑에 속도 조절을 붙였다. 지강호는 증거 저장 옆에 유혹 차단을 더했다. 박영란은 길 이름의 별표를 2개로 늘리고 지화는 별의 각도를 바꿨다. 별의 각도가 바뀌자 밤길의 빛이 멀리 퍼졌다. 그리고 새벽.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첫 기차가 움직였다. 진실은 기차 같았다. 늦게 출발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플랫폼에 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잠깐 붙잡았다가 뗐다. 붙잡는 법과 놓는 법을 동시에 배운 사람들만이 다음 역에 서서 서로를 다시 만난다. 지은호는 플랫폼의 바람 속에서 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나는 내 편이다. 그 한 줄이 오늘도 모든 사람을 내일로 밀어올렸다.